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몇 차죠? 6화로 돌아왔습니다. 6화로 돌아온 승자와 방아입니다. 저희 저번 3화 때 한번 인사드렸던 코너 같은데 우리 북치기 족치기라는 코너로 이번 6화 또 돌아왔습니다. 저번 북치기 족치기 때는 좀 어렵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아무튼 고전 중에 고전이었죠. 이상 작가님의 날개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완전 신세대, 완전 M자트 같은 책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점과 선과 새라는 그림책인데요. 이거 제 또 인스타그램 계정을 미리 또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한 줄 평으로도 만나셨을 것 같아요. 방아님 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방아님께서도 같이 또 이 책 읽어주셨죠?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좀 너무 감명을 크게 받아가지고 어, 한동안 머리가 좀 띵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책은 사실 제가 추천을 드렸고, 이 동화책으로 하자는 아이디어는 방아님이 주셨고, 이렇게 좀 둘의 콜라보가 된 이번 북치기 족식인데, 저희 항상 이 북치기 족식을 할 때는 모든 분들이 이 책을 읽었다는 가정하에 저희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책에 스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근데 이 스포가 약간 좀 치명적이에요. 이 책은. 맞죠, 방아님? 이거를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죠. 진짜 이거는 반전 오브 반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뭔가 마지막 이 반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미리 스포 이제 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꼭 읽어볼 거야. 이거 무조건 읽어볼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띄어서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그 전까지 또 신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거 진짜 반전이 좀 있는 그림책이어서 그렇게 또 준비를 해왔고 저번 북치기 족치기 때는 저희가 질문을 한 2개 정도 꼽아서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질문보다도 서로의 감상을 나누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워낙 짧은 내용이다 보니까 서로의 감상을 얘기하기도 부족한 시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또 간략하게 서로의 감상 나눠보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추천드린 책이니까 전 좀 나중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방아님께서 머리를 띵 맞은 것처럼 감명 깊게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들이 조금 좋으셨는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그 머리를 띵 맞았다는 게 비단 저만 머리를 띵 맞은 게 아니에요. 여기 참새도 머리를 띵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참새처럼 저도 머리가 띵했던 거죠. 그렇다고 박살이 나진 않았어요. 음, 제 머리는 아주 건재하답니다. 이 네, 참새 친구랑 다르게. 네네. 네, 일단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 너무 그림이 귀엽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림책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른을 위한 그림책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마냥 아이들이 읽어도 좋은데 아이들만 읽을 필요는 없어요. 어른들이 읽어도 좋은 그런 그림책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이제 이걸 읽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전 또 귀여운 거 음,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새를 좋아해요. 그 저희 집에 새 관련된 책들도 좀 있고 제가 음, 개인적으로 새를 좀 좋아하는데 뭐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완전 제 최애였어요. 일단 표지부터 보시면은 정확하게 참새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참새 같은 이 작은 새 한 마리랑 음, 음, 까마귀 같이 생긴 새 한 마리가 계단 같은 데 앉아 있어요. 이 음, 표지. 이거부터 너무 귀여워요. 음, 그리고 까마귀가 너무 바보같이 생겼어. 이게 눈이 동그란데 그 안에 점 하나 찍혀 있거든요. 이게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음, 또 아시다시피 또 저는 까마귀의 팬으로서 그 교노아 식녀의 까마귀도 제가 옹호를 했던 그쵸, 자로서 그쵸, 그쵸. 이 저는 새들의 영원한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제목에서부터 점과 성과 새고요. 특히 앞거는 후반부에 그런 것 같아요. 폭죽놀이 같은 폭죽놀이처럼 묘사된 그 장면들 음, 함께 춤을 추면서 날아가면서 그림을 음. 그리는 그 장면이 저는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방아님께서는 이제 까마귀랑 또 연고가 있으시니까 더 약간 좀 애착이 가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렇게 말이 나와서 그런데 약간 이제 설명을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참새가 머리가 띵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이 까마귀와 참새는 완전 친구예요. 완전 베프. 맨날 같이 노는 그런 친구 사이인데 어느 날 이제 참새가 다 놀고 아, 나 갈게 내일 보자 이러고 이제 날아가다가 이 고층 통유리로 된 고층 빌딩에 머리를 박는 사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새를 데리고 와서 까마귀가 머리에 붕대도 감아주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우리는 이러면서 이제 까마귀가 고심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안 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까마귀가 그런 일을 이제 안 당할 수 있도록 그 고층 빌딩 통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나 아니면 이제 통유리로 된 것들, 그러니까 이 새들이 머리를 박을 수 있는 것들에 점과 선을 막 그리면서 박지 않게 우리 진짜 실제로도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새들 머리 박지 말라고 막 스티커 같은 것도 막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되게 좋았던 게 이 대사 같은 느낌으로 글이 한 줄씩 거의 한 줄씩밖에 없잖아요. 음. 거의가 아니죠. 그냥 다 한 줄씩밖에 없는데 임팩트가 되게 셌어요. 그 한 줄이 주는 임팩트가. 예. 그러니까 머리를 박고 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참새가 머리를 박았다 이렇게 설명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냥 쿵 한마디로 뭔가 어 무슨 일이지? 하고 궁금증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걸 읽으면 저랑 약간 비슷하게 엉엉 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너무 슬플 것 같아. 어린아이들이 이걸 보면 길 가다 참새만 봐도 눈물 흘릴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어린아이들도 보면 좋지만 진짜 어른들 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더 들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저는 그렇게 가볍다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강아님은 어떠세요? 아니, 가볍지 않았죠. 예. 약간 그림체는 귀엽고 되게 약간 좀 가벼워 보일 수 있는. 근데 음. 막상 이 내용 자체는 전 되게 진지하게 좀 고민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내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엔 이 귀여운 게 되게 이 역시 좀 전략적인 게 아닌가. 아, 되게 이 무겁고 심오하진 않아요, 사실. 음, 심오하진 음, 않은데 되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음, 사회를 향해서 던지는 이 메시지가 폭넓게 이해될 수, 그냥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인 것 같고, 우선. 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되게 진지하게 하면 먹히지 않을 메시지일 수 있는데, 음, 그거를 음, 이 귀여운 그림체와 이야기로 음, 음, 만들어서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되게 이 작가가, 원래 작가의 이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잘 어울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왜냐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폭죽 놀이 같은 거, 음. 그게 하늘을 막 칠하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 맞아요. 물감으로. 예, 예, 그걸 보면서 되게 화려하고 또 귀여운데 동시에 음, 그런 점들이 되게 이 작가가 세심하게 좀 캐치해낸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음. 묘사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비단 까마귀와 참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중후반부에 가면은 막 비둘기도 나오고 까치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까치도 나오고 약간 황조롱이 같은 그런 새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뒷산에서 볼 법한 새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볼 법한 새들까지 모두 나와서 마치 진짜 축제를 벌이는 듯한 이제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약간 뭉클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이게 장면을 보면서 예, 아예 돈 얘기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예, 또 본래의 업무로 돌아가자면 예, 예. 이 난장팔처럼 이거 누가 다 치우나? 이 관리소 소장은 얼마나 이 입주민들한테 박살이 날까? 그런 슬픔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 아시는 분 중에 실제로 이제 그런 쪽을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음, 입주민들의 그런 민원이라 할까요? 음, 음, 그게 그런 업무가 굉장히 힘드시다고 별거 아닌데 또 이제 까탈스럽게 구시는 그런
소위 말하는 진상 있잖아요. 음, 그 진상 입주민들이 또 계시대요. 음. 관리소장님은 얼마나 힘들까? 이걸 보면서. 그 퇴근 못 하거든요. 그거 지우려면. 그러면 관리소장님이 스트레스 받아서 밑에 있는 이제 직원들한테 쿠사리를 넣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또한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인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작은 이 새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을 보면 그 화자에게 몰입을 되게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독자로서. 그래서 저는 새가 아니지만 까마귀에 되게 몰입을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사람이 이걸 치울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냥 오로지 까마귀의 입장이 돼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친구 혹은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어떤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 아닌 봉사를 했다고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 우리 참새 친구가 머리를 박은 빌딩만 비단 그런 페인트 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점과 선과 뭐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이 비단 그 하나의 빌딩이 아니라 수많은 빌딩에다가 다 하는 것처럼 묘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빌딩을 우리는 뭐 다시금 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 고생은 꽤나 하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것 또한 어찌됐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빌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빌딩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놓으면 조금 그냥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새들이 그렇게 한 건데, 그 CCTV 돌려보면 새들이 막 부리로 막 물감통 옮겨가면서 막 그 힘없는 깃털로 이제 손도 아니야, 날개죠. 그 날개로 이렇게 철벅철벅 하는 모습을 보면, 나 같으면, 야, 야, 이거 봐라. 야, CCTV 좀 봐라. 이거 일단 세상에 이런 일이 일단 먼저 제보를 해야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음, 발생을 했으니까. 완전 인간대 도리로서. 그리고 보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새가 오죽 살고 싶었으면. 근데 안 주면 이제 거기 이 뷰가 있잖아요. 그 고층 빌딩의 뷰가 중요하거든요. 뷰에 따라서 또 집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거기 더 비싼 돈 주고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 이 똥값이 된 거예요. 집값이 폭락해요. 부동산은 폭락해서 이거 나라가 그럼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이 도시만 박살이 나면 되는데 부동산이 폭락하면 나라가 망해요. 이 정도면 테러 당한 거예요. 새들과의 전쟁이죠. 나중 해부가의 전쟁이죠. 그렇죠. 네. 저는 이것도 만약에 새들과의 전쟁? 이것도 인간으로 하여금 시작된 전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그렇게 고층 빌딩, 통유리로 하는 그 고층 빌딩을 만들더라도 뭔가 그 어느 정도의 배려가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새들이나 그,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로드킬을 많이 당하는 그런 도로에 이제 야생 동물 통로를 만들어서 위에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어떤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생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평소에 조금은 갖고 있었고, 진짜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통유리창에 새가 머리를 박아서 거기서 바로 죽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이것도 좀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TV나 뭐 이런 매체에서 볼 때, 그 왜 한강뷰 아파트라 그래서 이제 통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강뷰가 잘 보이게 아파트를 지어놓은데 입주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최악이래요. 그러니까 뷰는 좋을지언정, 그러니까 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언정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게 그 음, 통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통유리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층 빌딩 통유리로 해놓은 고층 빌딩들 뷰 볼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일하러 가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새들과의 전쟁보다도 일단 우선시해야 될 건 그 고층 우리와의 빌딩을 전쟁이다. 그쵸. 고층 빌딩을 통유리로 제시한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유리창으로 해도 되잖아. 실제로 유리창으로 한 빌딩도 얼마나 많습니까? 통유리가 아닌 빌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그래서 최초로 그 설계라 하나요? 그거를 한 게 네. 누굽니까? 그 그 사람을 그냥 교수대로 보내버리죠, 그럼. 아니 뭐가 약간 요즘에 인간한테 많은 배반과 배신을 당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요. 해결 방법이 없어 보여서요. 아, 근데 그래서 이건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그 사람, 그 맞지. 설계한 사람을 그냥 날려버리면, 그러니까
제시를 해야지. 그냥 여름엔 덥고 그냥 겨울에 추운 것밖에 없다. 누가 뷰를 볼 것이냐.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가 정말 심해질 건데 뷰 볼 수도 없다. 너네 통유리 해봤자 다 10분 안개밖에 안 보인다. 너네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누구에도 득이 안 되는 설계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새우한테는 더더욱이 말도 안 되는 거고 인간한테도 63빌딩 뭐 전망대? 아이 그거 그냥 옥상에다가 그 쌍안경 두면 전망대지. 뭐 통유리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애초에 고층 빌딩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폭탄을 다 설치해가지고 다 다이너마이트로 터트려버려야 돼. 이렇게 높게 잠깐만. 살면 잠깐만. 내가 지금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아님 맞으세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모두가 불행할 때는 그냥 모두를 없애버리면은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약간 지구 리셋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그렇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시 이제 이 책의 내용으로 조금 돌아가자면, 예.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비단 새 내용이라고만 저희가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방아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노동자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했다고 해도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게 뭐 고층 빌딩의 그 통유리 창을 닦아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조금은 더 힘든 곳, 조금은 더 보장받지 못하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에게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도 같다. 이 책 안에서 다루고 있는 이 위험도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고 왜냐면 실제로 그 그림 중간에 까마귀가 그 고층 빌딩 청소할 때 앉는 그 의자 있잖아요. 그네 같은 의자. 거기에 네, 앉아서 이렇게 선과 점을 그리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모로 이 그림책이어서 주는 감동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소설이 아니어서, 맞아요. 에세이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림책이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읽고 봤을 때 더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달랐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근데 방아님은 눈물 안 흘리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제 이 새들이 특히 까마귀를 위시한 이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물감을 터뜨리잖아요. 차라리 폭탄을 터뜨렸으면 어땠을까? 폭격을 해버렸을 걸 그냥. 그랬으면 더 깔끔했을 텐데. 이런 아, 아쉬움이 좀 남긴 했는데요. 진짜 근데 까마귀가 착한 까마귀야, 이 정도면. 진짜 착한 까마귀야. 진짜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까마귀면 원래 진짜 실제로 까마귀가 또 지능이 높다고 그렇잖아요. 진짜 나쁜만 먹으면 까마귀 인간한테 복수합니다, 이거. 인간이 아, 만든 거 실제로 복사하는 알고. 까마귀가 있어요. 맞아요. 그 네,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이 해외 뉴스인가? 뭐 이런 데서 막 인간 정수리 쪼아대는 까마귀를 본 적이 있어요. 복수 맞아요, 맞아요.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진짜 귀엽게 이제 그려 놓으셨고 또 이 까마귀의 대처가 진짜 순딩이 그 자체여서 이게 이렇게 무마가 된 거지 이 사건이 정말 독한 까마귀 도끼 어린 까마귀였으면 이거 가만 안 놔뒀습니다 진짜. 가만 예. 놨었죠. 저는 복수하지 않아요. 네, 저는 이렇게 막 터트리고 무너뜨리고 저는 이런 거 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난 이해는 된다. 납득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난 그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막 터트리고 뭐 폭탄 설치하고 이건 아니더라도 1인 시위를 계속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시위도 하고 까마귀가요. 제가 아, 만약 까마귀면 네네. 저 네네. 시위도 할 거고 되게 그런 집단적인 움직임도 할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이제 뒤로 가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 친구가 진짜로 한 행동은 그만큼의 광범위한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뒤에 나와요. 음, 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실제로 한 행동을 보면 되게 소박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얘가 한 거는 정말 소박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이 세상에 이제 알릴 것 같아요. 그 왜 고양이 야옹 울면은 번역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니까 인간의 언어를 할 수 없으니까 그 까마귀 번역기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뭐 어디서 사가지고 목에다 네. 달고 시위를 해야 된다는 거지. 너무 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속상한 거죠.
작은 선의에서 시작된 것이 나중에 크게 이제 돌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그 네. 길가에 자그마한 쓰레기 하나 줍는 행동이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다 보면 그 거리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 친구의 작은 점일지언정 그 점들이 뭐 다른 새들이 점을 찍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점을 보고 누군가가 어, 뭐 이렇게 점이 왜 찍혀 있지? 라고 고민하게 되고 그 점의 출처를 생각하게 되고 아 이래서 이 점을 찍어 놓은 건가? 뭐 야생의 어떤 새들이 머리를 받거나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그럼 그로 인해서 어떤 방법이 생기고 네, 이런 것들을 어떤 유도하기 위한 작은 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죠. 그걸 근데 의도 어떤 사람이 그걸 왜곡해서 점화가 나가 찍혀있네? 나도 해야지 하고 벽면에 완전히 페인트를 픽 칠해버리면 어떡하죠? 그럼 잡혀가야죠. 아, 깜짝 들어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벌금을 때리든 징역을 맞죠. 먹든 설렁탕을 거기서 드시든 잡혀가야지. 그건 그분은 맞 까마귀가 아니잖아. 아니죠. 인간이잖아. 인간이죠. 성숙한 인간이죠. 인간이 그러고 있으면 잡혀가야지. 까마귀는 인간이 아니잖아. 아, 이거는 단호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 새를 위해서 점과 선을 냅다 그리겠어. 잡혀갑니다. 예. 일단 100걸음에 갈 것을 큰 한 걸음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식으로요? 폭탄을 터뜨리는 방식으로요. 그건 이제 잡혀가는 것 이상의 짓을 당하게 되실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 폭탄인 거죠, 말이.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폭탄 테러라는 방식이 아닌 조금 그렇죠. 더 이건 진취적인 방식으로. 이건 음. 비유에 불과하니까 진짜 폭탄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것도 안 될 선생님, 경우는 없는데. 선생님. 아니 자꾸만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마세요. 저는 2명 조끼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먼 길 가시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저라면 그냥 슬퍼하겠죠. 슬퍼하면서 뭔가 나 혼자 뭐 글을 쓴다거나 하겠죠. 근데 날개의 화자처럼 네, 방구석에서. 머리서 향수 냄새 맡고 있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나 말고 나는 아닌데 나는 그러지 않을 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잡아가야죠.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폭력적인 방법만이 지단 능사는 아니다. 얘기가 안 통하면요. 말을 아, 했는데 야 깃들어졌잖아. 야 까마귀 뭐 한다고 그래. 쪼잘 짹짹거리지 마. 시끄러. 그래버린. 너무해. 일단 대게님 좀 적시고 올게요. 저 눈물로. 지금 좀 많이 너무하니까 저 약간 뒤돌아서 약간 훌쩍거리면서 코 팽팽 한 세 아, 번 풀고 올 테니까 잠깐 알겠, 울고 올 테니까 잠깐 계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게 또 세상 아니겠습니까? 음, 인간이라는 게 비단 그런 사람만 있으면 지금 지구는 이미 모든 인간은 멸종되었어요. 매번 전쟁이 일어나고 매번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방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아 숨쉬면서 이 녹음까지 할 수 있는 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또 살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까마귀처럼 그런 이제 비폭력적인 방법, 작은 선의, 작은 행동이 어, 크게 어떠한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까마귀가 예를 들어 통유리에 그 이제 점을 하나 딱 찍어내 그 CCTV로 이제 찍혔고 그 전사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CCTV를 해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올라가서 이게 이제 대국민 청원으로 일어나서 막 진짜 이제 새로운 대통령님이 뽑히셨는데 그 대통령님 귀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것들이 다 문제가 또 해결될 수 있는 것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슈가 돼서. 그건 되게 좋게 풀렸을 경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방아님 왜 자꾸 저의 희망을 짓밟으세요? 저 울고 올 테니까 얘기하고 계세요. 난 인간이 좋단 말이에요. 나 울고 올 테니까 아니, 저도 얘기하고 계세요. 인간이 좋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가? 뒷밟힌 인간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곳 없는 인간들. 점조차 찍을 수 없는 인간들. 얘는 그래도 깃털이라도 있잖아요. 깃털 다 뽑힌 까마귀는 어떡해요? 날아서 이게 얘는 부딪힌 거잖아요. 음. 빌딩에. 근데 날지도 못해. 날개가 다쳤거나 다리가 잘려서. 그런 새들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 새들은 물감을 찍지도 못해요. 그리고 물감을 찍어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풀리면 베스트인데 대부분은 이제 이거 뭐야 이러고 잡아서 냅다 던지겠죠. 양계장에 팔려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 그냥 뭐 동물이지만 이런 존재들을 생각할 때 이 존재들을 오히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슬픈 거죠. 그렇게 좀 좋은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드무니까 그런 가능성은 그렇다면 정말 남은 게 우리에겐 폭탄밖에 없다는 건가? 라는 그러니까 폭탄을 던지자는 게 아니라 그런 의문이 자꾸 샘솟는다는 거죠. 나의 몸 어딘가에서 자꾸 폭탄이 떠올라 자꾸 막 얘네들 뭔데? 얘네 어떡할 건데? 이 불쌍한 새 친구들 어떡할 건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불쑥불쑥 떠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근데 던지면 안 되잖아요, 폭탄을. 지금 혹시 자아가 두 개신 건가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 아, 방아님하고 오늘 지킬 쉽지 않네요. 방아와 하이드 방아가 있는 거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점과 선과 세를 통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가 결국엔 점 하나를 찍고 엔딩을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친구가 더 많은 점을 찍었는지 아닌지는 그건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점 하나가 저는 이 새한테 절충안이 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 하나가 결국엔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은 아니고 차선이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최선은 그냥 그 유리창을 다 어떻게 해버리는 게 그 상상이 최선이었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이 점 하나만 찍어서라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걸 봐주고 누군가가 진짜 내가 생각했던 최선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엔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도 물론 그게 해법이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능사가 아닐 때도 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조금 들어주긴 해야 된다라는 거는 필수의 요소인 것 같아요. 그 누구든지 약자가 얘기를 하고 그 약자보다 좀 더 강한 사람이 있다면 얘기는 한번 들어줘야 돼. 그 약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자꾸 문장이 뒤따라와서 참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꾸 이 현실주의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당위는 저도 당연히 느끼지만 정말 그럴까? 라는 그 반문이 자꾸 저를 붙잡아요. 저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근데 세상은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건 자기니까. 저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저들일 거고 나한테 있어서 중요한 건 나니까 우리의 대화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되게 언어적인 문제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해요. 대화라는 게 애초에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저는 최소한의 방법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대화라는 게 정말 가능하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불안감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승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에서도 자꾸 어디선가 그 거대한 풍선에 바늘을 찌르면 공기가 씩 하고 새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런 회의감과 의문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폭탄이란 게 진짜 폭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과격한 방법들. 뭐 그쵸. 진짜 폭탄 급의 네. 위력을 가진 무언가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폭탄으로 상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정말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그런 순간에 그 폭탄을 던지는 것이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맞지. 의문도 동시에 드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저는 이 둘 사이에서 계속 진자 운동을 왕복할 수밖에 없어요. 맞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부조리 이런 철학이 떠오르는데 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맞죠. 이거는 뭐 저나 뭐 방아님이나 쉽사리 뭐 이건 이거다. 근데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은 A는 B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정식 마냥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거더라도 이게 아무리 개인적인 의견이더라도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이거를 지금 유튜브라는 어떤 불특정 다수가 다 들을 수 있는 공간에 내세우는 거다 보니까 계속 저도 얘기하면서 고민도 되고 고려도 되고 막 이것저것 많이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왜 말하는 대로 된다고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도 말이라도 이렇게 계속하고 뭐 누가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는 우리가 귀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계속한다면 진짜 안 듣던 사람이 한번 들어나 볼까라는 마음가짐을 단 한 사람이라도 가지게 된다면 저는 그걸로 어떠한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항상 있겠죠. 근데 그냥 저는 그런 마음이 제일 커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나 봐요. 그냥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이더라도 말이 씨가 되는 세상이 오길 바라면서 그, 계속 예. 하는 거죠. 그 어디서 누가 말했던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정치라 그랬나? 현실에 대해서 그랬나? 뭐 여튼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 했나? 복수를 한다 했나? 뭐 여튼 잘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술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이. 음, 어떤 철학자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거는 예술이 무의미하기 때문인 거라고 저는 생각도 들어요. 예술에는 물론 의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예술 자체만 봤을 때는 사실 유용하지 않으니까, 무용하니까. 저는 아마 이 작가가 이 뭐야 정가성가세의 작가가 이 사람이 이 새들이 수많은 새들이 이렇게 하늘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묘사를 한 게 바로 그런 점에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토리상 이 그림들은 건물 위에다 하는 거겠죠. 건물 표면에다가. 근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 묘사를 한 게 단순히 건물 위에 그린 것도 있지만 그냥 하늘에다가 대놓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된 페이지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장면들이 그런 일종의 폭탄이 아니라 예술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 작가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폭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폭탄이 아니라 예술이어야 한다? 혹은 예술이 대안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그 예술이 단순히 사회에 되게 참여적인 혹은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예술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예술 자체가 일종의 그 사회 혹은 이 세계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로 생각이 들거든요. 꼭 뭔가 말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술이나 혹은 뭐 문학이나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방금 지금 줄곧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한 목소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목소리는 결국 이제 현실에 그 발을 뗄 수가 없으니까. 항상 현실에 얽매여 있으니까 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예술은 거기서 좀 더 자유롭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이 조라는 작가가. 이게 제 진짜 생각이에요. 폭탄을 던지자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게 왜 그림책인지에 대한 것이 아마 거기서 파생이 되는 것 같고요. 왜 줄글이 아니고 그림으로 그리셨는지. 좋습니다. 이 점과 성가세는 되게 짧은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얘기는 되게 길게 또 엄청 딥하게 또 나눠봤어요. 이번에 북치기 족치기. 이번에 이 책을 하게 되면서 또 느꼈던 거는 진짜 다양한 책을 많이 다뤄봐야 되겠다. 이 북치기 족치기 시간에. 돌아올 다음 시간에 또 저희 재밌는 컨텐츠로 또 준비해서 오늘 이 북치기 족치기도 되게 다양한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쵸, 방아님? 맞아요. 기억에 남는 거는 근데 폭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청취자분들의 머릿속에 남는 게 폭탄이거든요. 하지만 약간 걱정이 되긴 하네요. 괜찮아요. 저는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또 폭탄 말고도 또 많은 얘기들이 또 머리에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고 진짜 꼭 많은 분들이 이 점과 선과 세는 짧고 또 되게 귀엽기도 하고요. 그림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편하게 읽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책도 또 많은 관심과 애정 물론 또 이번 책도 저희 받은 건 없습니다.
일절 없고요. 뭐 그 작가님이나 출판사한테 받은 건 없고요. 그저 진짜 좋은 책이어서 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녹음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킬앤 하이드 방아님 즐거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좋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운 내용으로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안녕. 굿바이.